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26년 대한민국의 기술 미래를 좌우할 핵심 화두, 바로 피지컬 AI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까지 화면 속에만 존재했던 AI가 우리 현실 세계로 직접 걸어 나오는 이 거대한 변화의 순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책으로만, 글자로만 세상을 배운 인공지능이 과연 이 복잡한 현실 세계를 제대로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에서 피지컬 AI의 필요성이 시작됩니다. 오늘날 AI가 가진 명확한 한계,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새로운 기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의 AI는 말 그대로 몸이 없는 뇌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계산을 잘해도 스크린 너머의 실제 세상과 직접 부딪혀본 경험이 없었죠. 이제 그 AI에게 손과 발, 즉 물리적인 몸을 만들어줘서 현실과 직접 상호작용하게 하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먼저 지금 AI의 한계가 어떻게 새로운 기회가 되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피지컬 AI가 정확히 뭔지 그 개념을 확실히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왜 지금이 바로 대한민국에게 절호의 골든타임인지, 그렇다면 성공을 위해 어떤 전략을 짜야 하는지,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할 미래 인재는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AI의 한계가 곧 새로운 기회다. 아무리 발전한 지금의 AI 모델이라도 왜 현실 세계 앞에서는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는지, 그 본질적인 이유부터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텍스트만 공부한 현재 AI는 사상누각,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진 성과 같다. 서울대학교 장병탁 교수님의 이 비유가 정말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죠. 실제 경험 없이 데이터로만 쌓아올린 지식은 결국 작은 충격에도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보시면 차이가 명확합니다. 왼쪽이 우리가 아는 지금의 AI, LLM 같은 모델들이죠. 텍스트랑 이미지로만 학습하니까 현실과 동떨어진 이른바 환각 현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른쪽, 이 피지컬 AI는 완전히 다릅니다. 직접 움직이고, 만지고, 느끼면서, 즉 물리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세상을 배우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단단하고 실용적인 지능을 구축하게 되는 겁니다. 이 차이가 바로 한계를 넘는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AI에게 손과 발을 달아준다는 이 새로운 패러다임, 피지컬 AI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 정의를 한번 명확해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상호작용과 경험입니다. 피지컬 AI는 단순히 움직이는 로봇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현실 세계와 직접 부딪히고 그 경험을 데이터로 삼아서 스스로 학습하고 성장하는 진짜 인공지능, 그걸 의미하는 거죠. 디지털 세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공간에서요. 이 학습 사이클을 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마치 갓 태어난 아기가 세상을 배워나가는 과정과 똑같거든요. 먼저 센서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요.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황을 추론하죠. 그리고 직접 행동으로 옮겨보고 그 행동의 결과가 어땠는지를 다시 학습해서 다음 행동을 개선합니다. 이 인식, 추론, 행동, 학습의 순환이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똑똑해지는 겁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기술의 변곡점에서 왜 하필 지금, 그리고 대한민국에게 결정적인 기회, 즉 골든타임이 찾아왔다고 말하는 걸까요? 지금 이걸 놓치면 앞으로 30년, 50년을 놓치고 여기서 잘하면 30년, 50년을 선도할 수 있다. 장병탁 교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죠.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갈림길에 우리가 서 있다는 긴박함, 그리고 동시에 엄청난 기회가 바로 우리 눈앞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지난 소프트웨어 중심의 AI 경쟁에서는 우리가 추격하는 입장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엔 판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에겐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와 반도체, 배터리 기술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동차처럼 복잡하고 정교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강력한 제조업 기반까지 갖추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이 피지컬 AI 시대에는 핵심 경쟁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피지컬 AI라는 이 새로운 경주는 이제 막 출발선에 섰다는 겁니다. 아직 압도적인 선두주자가 없어요. 모두가 비슷한 출발선에서 시작한다는 뜻이죠. 바로 이게 한국에게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가진 하드웨어 강점을 총동원한다면 이번 경주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선두로 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기회가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럼 이 엄청난 기회를 어떻게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당연히 우리만의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겠죠. 미국이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중국이 국가 주도로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제3의 길을 가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최고 강점인 제조업 대기업, 혁신적인 스타트업, 그리고 정부의 지원이 하나로 똘똘 뭉치는 융합 생태계 전략입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완벽한 시너지를 내는 우리만의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성공 전략을 위해서는 4개의 기둥을 아주 빠르게 세워야 합니다. 첫째,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할 핵심 기술, 이른바 월드 모델을 우리 기술로 확보해야 하고요. 둘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자유롭게 협력하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당연히 과감하고 선제적인 국가적 투자가 뒤따라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현실로 만들어낼 차세대 융합 인재를 키워내야 합니다. 네, 바로 그 마지막 4번째 기둥이 어쩌면 가장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 거대한 미래를 만들어갈 사람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소프트웨어만으로도 하드웨어만으로도 할 수 없다. 말 그대로 융합이다. 이 말처럼 피지컬 AI 시대에는 과거처럼 분야를 나눠서 생각하는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두 영역을 모두 깊이 있게 이해하는 새로운 유형의 전문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기존 AI 인재가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 즉 컴퓨터 과학에 집중했다면 미래의 피지컬 AI 인재는 여기에 더해서 기계공학, 재료공학은 물론이고 동역학이나 제어 이론 같은 물리세계의 법칙까지 꿰뚫고 있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진정한 융합이 바로 이런 인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죠.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명확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서로 다른 분야의 기술과 지식이 자연스럽게 융합될 수 있는 교육 환경, 그리고 산업 환경을 만들어낼 것인가? 바로 여기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는 지금 AI가 스크린이라는 가상세계를 벗어나 우리의 물리적 현실로 직접 걸어 나오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새로운 기술 하나가 등장하는 수준이 아니라 과거 자동차나 스마트폰이 그랬던 것처럼 사회 전체를 바꾸는 거대한 산업혁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AI가 우리 세계와 직접 상호작용하는 법을 배우게 될 때, 반대로 우리 세상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이제 더 이상 질문은 AI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닙니다. 행동할 수 있는 AI를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